예, 7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좀 우리나라 장마 조금 밀렸어요. 뭐 살짝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고 큰 흐름상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어제 미일 끝나고 난 다음에 관세 노이즈가 축소된다. 글로벌 쪽 증시가 다 좋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죠. 자, 거기에다 트럼프가 AI 액션 플랜까지 발표를 하면서 AI 플러스 반도체 섹터, AI 전력까지 다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막상 이제 미일 관세, 우리나라 참 한미 관세를 하다 보니까 우려들이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짚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고, 자, 정부 정책에서 세수 확보하는 건 좋은데 부자 감세라든지 그런 색깔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 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실적이 다 좋았는데 제가 보는 주가 방향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자, 국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투심이나 수급에 좀 연약한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이 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세상에 온갖 만사가 있지만 시장에 딱 타격 주는 그런 포트만 재미있게 좀 말씀드리려 하고, 여전히 미국 경계를 하는 이슈라는 더 말씀드릴 거면서 우리 자체 불국장 여전히 큰 흐름상 나쁜 건 없지만 이 관세 정책과 흐름을 같이 보면서 한번 짚어보시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자, 달러 기준으로 96.9, 올해 4월달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96이었거든요. 그 기준 잡으시면서 달러 약세 보시면 되고, 10년물은 4.38 묵직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린 시황과 우리 파트2 넘어가면 포트 종목도 있지만 단순한 설명에서 좀 그치진 않아요. 제가 좀 특징 있게 말씀드리는 빅머니, 시장 추세를 만드는 시장 체이싱에 대한 방향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어떻다, 쏠립니다, 안 쏠립니다, 그 정도를 제가 맨날 본단 말이에요. 보시다 보면 왜 제가 주의 경계를 하는지 시장 쏠림 정도까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지금 이슈가 크고 관심 끌인 관세 협상 과정인데, 근데 관세율이 한 16% 정도로 수렴한다. 10%가 아니에요. 뭐 18% 본도도 있었지만 16% 정도 수렴하면 그 사실 1930년대 말했던 관세율이 많이 높아서 미국 경제가 우당탕한 적이 있잖아요. 뭐 그때까지 그 걱정할 건 없지만 이 BOF의 보고서 나오면서 한번 계속 제가 경계하는 기본으로 깔아두는 게 있잖아요. 파월이 어떻게 7월 30일 날 또 8월 달 그 잭슨 올 때 어떻게 할지 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고요. 저 트럼프는 그랬습니다. 대놓고도 이제 관세 하한선이 10%가 아니라 15%로 올리겠다. 막 시장 개방도 안 하고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안 할 시는 50%까지 관세를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막 진짜 휘두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좀 휘둘림 받았거든요. 그 여기에서 여전히 시장은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인데, 야, 관세 그러더라도 물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낙관론이 있고, 그래도 파월처럼 또 저도 살짝 보는 것처럼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트럼프 대 파월 기준을 계속 깔고 있는 거죠, 저는. 자, 어제 정리해드렸던 영국 10% 관세율부터 어제 일본이 나왔는데, 자, 일본 한 개 볼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연관이 될 텐데, 어제 대미 투자액이 5,500불이랬어. 5,500억 불. 근데 이거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 원래 발표하기 전에 판넬 만들어 들고 있을 때는 4천억 불이었어요. 원래 4천억 불인데 발표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마크로 찍찍 그어서 5,500불로 트럼프 만든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세부 내용 모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토탈로 다 합쳐서 말씀드렸다 했는데, 자, 이거를 베센트 표현으로는 일본의 혁신적인 파이낸싱 메커니즘이 쇼프레 낮은 관세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러고 나서도 어제 3.9% 오르고 오늘도 1.6%더 올랐어요. 신고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괜찮은 부분인데, 오늘 그런 말도 했어요. 자, 베센트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할 거야. 그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불만족하면 일본 너네 15%가 아니라 다시 25% 때릴 수도 있어. 정말 에러건타죠. 어쨌든 우리나라 국장이 눌리는 가운데서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말씀 먼저 드렸고, 자, 타코 트럼프, 에러건트 트럼프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관세에 대해서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도 괜찮고 딴 나라 어쨌든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신이 났겠죠. 근데 유럽도 15%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오늘 플러스 난 게 있고, 대만도 좀 와 있고요. 그다음 중요했던 미국과 중국 간에 이 흐름이 그때 한번 베센트가 만났던 허리펑과 베센트가 다음 주 초입니다. 다음 주 초에 스웨덴 회담 있다 그러니까 미중도 우호 모드가 계속 잘 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괜찮죠.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삐걱거리게 만들었던 게 한미 협상이에요. 자, 일본이 어쨌든 막 자기 올려서 5,500불 적었지만 상부장관 러트닝을 그랬습니다. 자, 너네 한국도 돈 잘 벌고 하니까 4천억 불 정도는 대미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 4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0조 원이 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원인데.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트럼프 처음에 크게 때리는 협상 과정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준비했던 한국 측에서는 한 1천억 불 정도 준비했다요. 물론 우리나라 LG, 삼성 이런 붙어서 대기업들이 투자권을 준비했겠지만 이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입니다. 25일 날 2대2 통상협약에서 배센터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갑자기 오늘 오전에 취소해버렸어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리고 조속한 시일에 다시 잡자는 얘기를 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이 유성락 이분인데 미국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루비를 못 만나요. 국무 장관을 못 만나서 이런 걸 봤을 때 자,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고, 오늘 외국인들 선물 살짝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3,200 쑥 올라가다가 밀리고 투심 약간 코스닥 종목이 흔들렸던 그런 날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흐름상 문제는 없어.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준협상이 계속 되고 우리 준비를 좀 더 잘해서 일주일 남긴 했습니다. 뭐 15%라든지 8월의 기준은 잡혀 있지만 이 과정을 좀 봐야 되는 미일 간 협상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한번 내용 체크해 보시고, 어째 섹터로 볼 때는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 이제 발표했는데 바이든 했던 걸 다 엎어버리고 자기 이름대로 만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을 아실 거는 뭐냐면, 뭐 아무리 정책을 하더라도 트럼프는 성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차를 끌 수 있는데 AI를 통해서 미국 성장의 코어를 만든다.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이고요. AI 관련 규제를 다 없애겠다 했어요. 감세하면서 규제 격파하는 가장 큰 정책인데, 중국 견제를 위해서 AI 안전 필요 없고 그냥 빨리 신속하게 성장하고 개발을 빨리빨리 해. 이런 부분이 저는 올해든 내년이든 AI 통해서 미국 버블링 만들 수 있는 근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빨리빨리 지어라. 근데 전력 필요하면 절차 다 간소해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AI 전력도 오늘 플러스 나왔던 그런 일이 있죠. 며칠 얘기를 안 좋게 봤던 스타게이트 같은 것들이 우려가 불식된 면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우리 섹터 사실 품목 관세가 딱 떨어진 건 아닌데 지금 젠소랑 얘기든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오늘 원전 전력주가 상승했던 그런 내용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국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개별 종목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팔란티아, 오라클 같은 거 지표로 보면서 챙겨야 되고, 대신에 마이크론 떨어졌어요. 그 텍스타 인스트루먼트도 실적 나고 떨어졌으니까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어제 중요했던 알파벳 호실적이 나오면서 2% 올라갔고, 제가 봤던 AI 캐펙스 어떡할래? AI 캐펙스 보니까 자꾸자꾸 더 늘어요. 그 예전처럼 막 오른다 해서 얘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케이스도 물론 지금 전기차는 안 좋지만 XI를 뭐 5천만 대까지 늘린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해도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약간 수급별로 봐야 되고 종목은 차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빅테크도 등락이라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자,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FMC 파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일 텐데 파월이 어떤 말 할지가 저는 살짝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려도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지만 물가에 대해서 너무 사실 둔감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깔아놓는 베이스 경계 포인트다. 자, 미국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지금 계속 미국의 에러건트 괜찮은데 괜찮아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밈 주식 다시 뛰는 거 아세요? 밈 주식. 예전에 뭐 게임스탑도 있었고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몇 배씩 만드는 단타 성향인데, 원래 묵직한 미국은 없었거든.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생긴 그런 현상인데, 이런 밈 주식이 보니까 막 뛰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계하는 측면에서 여기 적어놨는데, 밈 주식 수급이 막 뛸 때는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조금 경계하는 면으로 계속 말씀을 미국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체 불국장 우리나라 보러 넘어갈게요. 자, 금가격은 안전자산 어제 빡 상단 갔다 했는데 좀 더 올라가니까 다시 빠져서 3,386불, 비트코인이 11만 9천 불. 자, 어쨌든 지금 에러건테도 비미국 쪽 흐름들은 관세 노이즈가 경감되다 보니까, 자, 유로스타 은행 같은 거 되게 보는데 유럽 주식 신고가 났어요. 영국도 신고가 나고 정신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물도 유럽 1% 이상 올라갔고 일본 니케이가 어제 4% 가까이 오늘 1.5%더 올라가면서 42,000포인트에 접근했어요. 이 부분은 작년 7월 고가인 42,400에 거의 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중국 동콩도 0.5% 올랐고요. 대만도 올랐고요. 오늘 우리나라만 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와 함께 시장을 면밀히 한번 보시죠. 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가 잘 되겠나? 시간별로 약간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누른 거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출렁거림이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거는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 자, 우리나라 아침에 올라가 실적 좋아서 올라갔다가 좀 밀리면서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회귀했어요. 이제 박스 유지했고 투심이나 수급이 좀 많이 흔들리는 코스닥은 좀 출렁거렸죠. 하이닉스 실적 좋았고 바이오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융주 올랐다 빠졌고 AI 전력 아까 테마 말씀드렸고 2차 전지 같은 게 올랐는데 효성 중옥 같은 게 주도주 볼 때 신고가 나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제가 체크해 볼 수 있고 네카오라든지 우리 갖고 있는 한류 이런 것들은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자, 제가 의견 드릴 건 뭐냐면 다들 보고 계실 거고 주말에도 노란딱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3,200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후속편이 좀 잘 나와줘야 돼요. 물론 8월달 9월달에 가장 크게 보는 배당소득 분리가세가 전 잘 된다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통 들어온 현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분배가 아니라 성장 쪽에 우클릭한 정책이 특히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정신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소비 쿠폰을 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 준다 그래요. 그 예산이 한 30조 5천억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왜? 그 정도로 글로벌 민생이나 내수가 취약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우리는 가능한 정책이라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나올 어떤 부자 감세에 대한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또 몇 개월 동안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력 낭비야. 아니 작년에 다 해봤잖아요. 작년 우리나라 국민 간보기 하면서 작년 맞나? 그죠? 작년에 대주주 뭐 10억을 50억 눌릴 때까지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11월 말에 금투세 폐지하고 대주 요건 50억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 한다 그러면 코스피 5천 전체에게는 완전 넌센스라 저는 보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결국은 못한다 보지만 이렇게 논장되고 우리나라 국민을 간보게 하는 과정 자체가 조금 답답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저는 배당소득 분리가 하기 위한 주고받기 정책 과정이라 보지만 이 큰 거를 볼 때 그 과정에서 이게 아마 투심적으로 살짝 누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깨고 갈 만한 정책 흐름이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나 괜찮은 주도주 나왔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는 정책을 보는 과정에서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동학개미가 1,500만입니다. 1,500만인데 물론 15만 20만원 줄 수도 있지만 정시부양하는 게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시부양이 소비부양, 내수부양하는데 가장 좋아요. 가장 효과가 좋고 우리 초유만 그 동학개미 분들이 100만원씩만 벌어도 15조가 올라가는 자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도 우리 고객도 그렇겠지만 100만원 버시는 거 아니잖아요. 몇백만, 몇천만, 몇억 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자산 효과, 소비 부양이 되겠어요. 이거는 저는 꼭 같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이런 시기에 GDP도 보니까 2분기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수출도 좋고 소비도 바닥치고 올라가고 정부 지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출생률 혼인율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에 턴하고 있잖아. 작년 말부터. 이런 정시부양과 경기부양 기회를 꼭 좀 저는 살리시면 좋겠어요. 꼭 좀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민 간보기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자, 제 의견이었고요. 자, 환율은 1367원인데 근래 들어서 제가 환율 쌌을 때 외국인이 참 매수하기 좋은 환율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지금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코스피를 6,300원 넘게 샀고 코스닥도 좀 떨어지는 다다가 200억 샀어요. 그 아침에 한미 관련 관세 출렁거리니까 이슈 터지니까 선물로 때리더라고. 아침에 5천억 샀거 5천 개 샀거든 선물을요. 그거를 단기로 빼면서 한미 관세 삐걱거림을 단기로 대응하는 그런 외국인의 선물이었습니다. 단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단기 등락이지 여전히 큰 흐름상 빅주사 상황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자, 좀 말씀 많이 들어서 뒤에 거는 이제 간단하게 파도트로 넘겨야 되겠다. 자, 한국 반도체는 하이닉스 실적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인데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사이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 9.2조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10조나 버는 거면 삼성전자밖에 못 됐던 매출인데 문제는 시황을 계속 유지합니다. 삼전이 더 좋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요번에 이제 스마트폰이 정말 잘났다 했잖아요. 정말 이쁘게, 특히 갤럭시 폴더 7이 어른들 쓰고 할아버지 쓰는 건데 이게 더 잘 팔린대요. 그 정도 이쁘게 나왔는데 200 몇십만 원, 240만 원, 50만 원인가?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단통법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개정돼 시행됐잖아요. 단통법 시행되다 보니까 통신주끼리 막 싸우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폴더폰이라 저는 보는 것도 있어요. 자, 빅바이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엄민용 애널리스트 다들 아시죠? 신한은행에서 제가 열심히 보는 분인데 저는 엄민용 모멘텀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이분이 말씀드린 내용과 종목에서 저는 시장 반응이 나온다 봅니다. 자, 파트 2에서 재밌게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거 다 홀딩입니다. 별로 바뀐 거 없어요. 이슈 다 있으니까. 자, 화장품 오늘 출렁거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APR이 골리락됩니다. 저는 배당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 나기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파트 2에서 결정을 한번 의견을 드릴 거고요. 자, 로버테마 아침에 제가 어제 미국 로버테마 좋았거든. 그 살짝 기대했는데 우리나라장 코스닥 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포트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슈가 좀 많아서 단기 등락에 대한 고민과 우리나라 정책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편하게 좀 들어주시고, 자, 우리 채널은 기본적으로 시황 설명만 드리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빅수급 쫓아가면서 시장의 방향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이런 흐름이 많이 참고되실 거라 저는 봐요. 자, 뭐 오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설명 봐주시고요. 어제 신규로 사랑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자, 파트 더 넘어가서 불국장 단기 등락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강했는데 오늘 딴 나라보다 약하다 해서 나쁘게 볼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시점 포트 점검하러 파트 더 넘어가 보시죠.